첨단의학을 동원해도 치유되지 않는 말기암, 심장질환, 고혈압, 불면증 등을 비롯해 다양한 질환 등이 맨발로 걷기만 했을 뿐인데 치유되거나 개선됐다는 기적 같은 상황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도 맨발 걷기의 기적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몸에서 암 덩어리가 싹 사라지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누군가는 말도 안 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치된 사례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도서는 맨발로 걸으면 기적이 일어난다입니다. 저자는 김영진, 출판사는 성황당입니다. 지금부터 맨발 걷기만으로 말기암 환자가 완치된 사례를 비롯해 다양한 난치병 치료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맨발 걷기가 왜 중요한지, 맨발 걷기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말기암 맨발 걷기로 극복하다. 레이디 경량 2008년 11월호에는 간암, 폐암, 임파선암을 인간 승리로 극복한 청계산 맨발맨 이주선이라는 제목 아래에 살아날 확률이 1000분의 1, 제가 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라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를 통해 유명 인사가 된 이주선 씨는 1995년 6월 당시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간염이 간경화로 악화돼 병원 치료를 받았고 2년 후 1997년 4월에는 말기 간암이 혈관까지 전이돼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1998년에는 3cm 크기의 암세포 덩어리 3개가 간에 자리 잡았고 1999년 3월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파선과 폐에도 암덩어리가 보인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경우 살아날 확률은 거의 없다. 6개월을 넘기기 힘들다라는 절망적인 말만 반복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조차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심지어 장례식 준비를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6개월 시한부 인생이라는 판정을 받자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때 집 뒤에 있는 청계산이 눈에 들어왔고 무작정 집을 나와 산으로 향했습니다. 맨발로 걸으면 오장육부가 좋다라는 말만 믿고 날카로운 돌조각, 유리, 밤송이에 찔려 피가 나도 청계산을 놀이터 삼아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맨발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2001년 2월 국립의료원에서 받은 진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암세포 덩어리가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삶의 희망을 발견하자 맨발로 제주도 한라산과 강원도 대관령을 등반했으며 2008년 1월 20일 평창에서 열린 알몬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맨발에 반바지만 입고 10km를 달리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전립선 말기암 6개월 만에 치유되다. 2022년 9월 16일자 동아일보에는 절망의 말기암 판정, 맨발 걷기로 2달 뒤 건강 좋아져 라는 제목으로 전립선암 말기 판정을 받은 박성태 씨가 맨발 걷기로 말기암을 극복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1월 말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전립샘, 특히 항원 수치가 1mg당 935나노그램으로 정상 수치 4나노그램 이하보다 무려 234배나 되고 암이 전이돼 흉추 90번이 시커멓게 썩었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사는 더 이상 치료가 힘드니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는 맨발 걷기 운동본부 박동창 회장의 암 치유에는 맨발 걷기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말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2월 말부터 집 근처의 산을 맨발로 걷기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난 4월 29일 검사에서 전립샘, 특히 항원 수치가 1mg당 0.059 나노그램으로 떨어졌으며 MRI 촬영 결과 암이 전이돼 새까맣은 흉추가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기암 판정 6개월 후인
7월 29일 검사에서는 전립샘, 특히 항원 수치가 0.008 나노그램으로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당뇨병을 극복한 경찰관. 57세인 이영옥 씨는 31년 동안 범죄에 자를 잡아온 경찰관입니다. 잦은 야간 근무에 따른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당뇨, 고혈압, 지방간, 고지혈증으로 고생하다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당 수치가 정상인보다 3배나 높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범죄자는 물론 당뇨와 대사증후군까지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약이 아니라 바로 맨발 걷기였습니다. 직장에서 근무할 때는 신발을 신었지만 근무 시간 외에는 항상 맨발로 8년을 생활한 결과 공복 혈당이 100발로 내려왔습니다. 당뇨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맨발 걷기로 당뇨병이 치료된 사례는 이용 씨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치매 발생률을 4.6배 이상 높이는 당뇨병의 발병에는 건강을 해치는 음식,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물, 소금, 운동 부족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가 관련돼 있지만 땅과의 접촉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미국 질병관리센터의 자료가 있습니다. 2010년에 발행된 어싱에 게재된 미국 질병관리센터의 신발 산업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 1940년대부터 가죽 구두에 밑창을 합성 고무로 대체한 신발을 판매하기 시작하자 1950년대부터 당뇨병 발병률이 상승했습니다. 과거에는 땅과 전기가 잘 통하는 가죽 신발을 신었지만 신발 밑창을 전기가 통하지 않는 합성 고무로 대체한 이후에는 땅과의 접촉이 완전히 단절돼 공중에서 생활하는 셈이 됐습니다. 땅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없게 되면서 당뇨병 발병률이 급상승한 것입니다. 이는 당뇨병뿐 아니라 암, 고혈압, 알레르기, 아토피성 피부염, 류마티즘 관절염을 비롯해 수많은 만성질환 상승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치매 초기 증상과 우울증이 사라지다. 60대 남성 B씨는 환각 증상과 심한 우울증으로 가족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정신신경과에서 여러 종류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지만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B씨는 맨발 걷기를 권장하는 의사에게 가보는 게 좋겠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의사의 평소 어느 정도 걸으십니까? 라는 물음에 하는 일이 바빠서 시간을 내서 걷는 것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의사는 걷기만 해도 몸과 정신이 건강해지므로 매일 걸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B씨는 의사의 말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부부가 함께 열심히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0여 년이 지나 70대 중반이 됐지만 환각 증상과 우울증이 사라져 약을 먹지 않을 뿐 아니라 약물 부작용에 따른 치매 걱정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류마티즘 관절염이 치유되다. 류마티즘 관절염은 활성산소로 인해 신체의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만성염증성 질환입니다. 주로 30, 40대에 많이 발생하며 여성과 남성의 발생 비율은 3대1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초기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의 관절이 뻣뻣하게 굳은 상태로 1시간 이상 통증이 발생합니다. 통증과 염증은 관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피로감, 식욕 저하, 체중 감소, 미열, 안구 건조증과 같은 증상이 수반됩니다. 어싱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체험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중 한 사람인 클린턴 오버는 2000년 친구에게 중증 류마티즘 관절염으로 침대에 누워서만 지내는 노인이 있는데 그분에게 어싱을 부탁한다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노인을 찾아가 보니 양손, 팔꿈치, 발에 염증이 생겨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뒤틀려 있었고 통증이 너무 심해 조금밖에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도 생존 기간은 길어야 6개월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버씨는 땅에 묻은 구리봉을 케이블로 연결해 집안에서도 어싱을 할 수 있도록 침대에 어싱 매트를 깔아줬습니다. 10일 후에 노인으로부터 다람쥐가 케이블을 물어 뜯어 버렸으니 다시 한번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람쥐가 그랬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물음에 밖에 나가서 보니 다람쥐가 케이블을 물어뜯고 있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버씨는 누워서만 지내던 분이 어떻게 며칠 만에 일어나서 뜰로 나갈 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1년쯤 지났을 때 오버씨는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워서만 지내던 그 노인이 이제는 난로에 사용할 장작을 직접 나른다. 염증도 사라지고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돼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신은 환자가 아니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도 노인은 5년 동안이나 건강하게 지내다 사망했습니다.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던 사람이 6년을 더 생존하게 된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마이너스 전자가 풍부한 땅 자체가 황산화 및 항염증 작용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6번째 사례입니다. 피로회복 100%, 숙면 93%의 효과가 입증되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스트레스와 분노로 만성 피로 증후군이 나타나는데 땅과 접촉하면 스트레스, 피로 증후군, 통증이 한 번에 완화된다는 반가운 정보가 있습니다. 2012년 1월 12일 미국 정부 공중보건 웹사이트에 실린 가이탄 슈발리의 박사팀의 인체를 지구 표면 전자에 다시 연결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논문에서 수면과 만성 통증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어도 6개월 동안 수면장애, 만성 근육통, 관절통을 앓고 있는 6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실험군 A팀 30명은 땅과 접촉할 수 있게 된 매트에서 대조군 B팀 30명은 땅과 단절된 매트에서 잠을 자게 했습니다. A팀 30명 중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27명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 중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고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는 93%, 통증이 완화됐다는 82%, 건강에 도움이 됐다는 78%, 제대로 휴식을 취해 피로가 풀렸다는 100%로 나타나 땅과의 접촉이 수면의 질 향상, 피로 회복, 통증 완화 효과까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번째 사례입니다. 갱년기 증후군 극복. 여성이 50세 전후가 되면 여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다가 폐경을 겪습니다. 이에 따라 40, 50대 여성의 80%에서 갱년기 증후군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증상으로 안면 홍조, 가슴 두근거림, 열이 확 오르는 증상, 우울한 감정, 불안, 초조, 불면증, 무력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 가로 등으로 40세 이전의 조기 폐경도 많아지고 있고 골다공증도 나타나 갱년기 증후군으로 평균 7, 8년, 심한 경우 10년 이상 고생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한 자연요법 전문가는 맨발 걷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개선된 것은 불면증이었고 1년 정도 맨발 걷기를 하자 매월 겪는 극심한 생리통과 다양한 갱년기 증후군이 사라졌으며 골밀도 검사 결과도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주시에 사는 50대 초반의 K씨는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갱년기를 거치면서 멈춘 생리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맨발 걷기는 여성들의 갱년기 증후군뿐 아니라 대사 증후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평소 걷기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딱딱한 땅이나 바닷가 모래사장 등을 오래 걸으면 발목 근육과 무릎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0분 정도 하다가 맨발 걷기가 익숙해지면 최소 1시간 이상 걸어야 효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빠르게 많이 걷는 것보다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 걷기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산성식품 위주의 식생활을 피하고 집밥 위주의 식생활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 걷기 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맨발 걷기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딱딱한 운동장을 맨발로 걷다 보면 가시에 찔려 곱는 바람에 중단한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는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하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고 맨발 걷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운동 전에 물을 마시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 물을 마시지 않고 갈증을 참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걷기 시작하면 활발한 신진대사로 체온이 높아지고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면서 수분 증발로 혈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혈액량이 줄어들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고혈압과 뇌졸중으로 이어지므로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해야 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면 질병의 90% 정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맨발 걷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맨발 걷기의 치유 효과는 여러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공원이나 등산로뿐 아니라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자연 치유 효과를 위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이나 걷기 코스 또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걷기 하시는 분들이 주로 노년층이었으나 현재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맨발 걷기는 다른 어떤 운동보다도 정말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지 효과, 푸코 강화, 지압 효과 등. 발에는 우리 몸속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발 마사지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텐데요. 발 마사지만 잠깐 받아도 온몸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버팀목으로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꼭 암이나 난치병이 아니더라도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한번 맨발 걷기 꼭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건강에 이로운 맨발 걷기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책에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